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 좀 어렵죠? 부사적 대격이다. 참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영어 공부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이 목적어 대격이다 그러면 더 어지럽죠? 뭐 대격이 도대체 뭔데? 오픈과 부사적 대격, 미싱과 목적어 대격 그랬는데 이걸 보고서 여러분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척 보고서 이걸 다 이해한다. 상당한 고수인 거죠.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소린지 척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내려가서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어려우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죠. A번은 그냥 쭉 보다 보면 A번은 그냥 집어넣기가 돼 있고요. B번에는 오픈, 오프닝, 오프닝 for, 오픈드 for 뭐 이렇게 돼 있어요. C에는 was missing for, missed 그냥 missed for 이렇게 막 돼 있죠. 이런 걸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쭉 내려가 보죠. 우선 내려가 보면. 자, 어휘는 이따 배우기로 하고요. larger than life.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larger than life는 과장된,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우리 사전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 사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실제로 나쁜 뉘앙스로 쓰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설적이는 이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요. 이 나쁜 뉘앙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는 아주 대단한, 졸라 커 보이는, 우리가 아우라라 그러죠? A-U-R-A-라고 쓰는 거 있죠? A-U-R-A. 아우라라 그러죠? 아우라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뉘앙스보다는 좋은 뉘앙스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돼요. 더 중요하다, 인상적이다, 아주 흥미롭다, 평균적인 사람보다. If you describe someone as larger than life, 실제의 삶보다 더 커 보인다 그런 뜻이죠. You mean that their strong personality, 강력한 개성과 그리고 behave in a way that make people notice, 사람들이 주목하게끔 보이게끔 하는 거, 돋보이는 거죠. 이런 게. Of someone having an aura, A-U-R-A 그랬죠. aura, aura. 대단한 아우라를 갖고 있는 거. Perhaps not supported by real person. 실제의 사람들은 그런 걸 지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규모로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오래된 표현으로 ad bibum. ad bibum은 to the life예요. 실제와 같다라는 뜻이죠. life, larger as life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Celebs are always larger than life their fans. 셀럽, 우리가 흔히 셀럽이라고 그러죠. 셀럽은 항상 팬들에게 아주 더 커 보인다, 대단해 보인다, 이런 거죠. Have you seen the new stadium? 새 스타디움 가보면 it looks like larger than life. 들어가 보면 졸라 커 보여.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죠. Perry seemed larger than life to those who had only read about him. 그에 대해서 읽기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대단해 보인다. 그러나 to the rest, 우리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he's a 부어 촌놈이었다 이런 거죠. To the children, 아이들에게 스타 운동선수 who spoke at the school assembly, 학교 회의 모임에서 연설을 했던 그 스타 운동선수는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She's larger than life yet intensely human. 그녀는 아우라가 대단했지만 intensely 아주 인간적이고 bright 눈부시지만 따뜻했다, 웜인 거죠. 자, 여기까지 그냥 한번 쭉 해본 거예요. 자, 우선 대격이라는 걸 알아보죠. 발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는 발음 안 해도 괜찮아요. accusative 그렇지. accusative인데 어는 발음 안 해도 괜찮고요. accusative. 케이스는 격이라고 하죠. 우리가 목적격이다 뭐 하는 거. objective라고 그러잖아요. 목적격. 근데 이걸 대격이라 그래요. 한자로 대격, 대할 때자, 쉽게 그냥 자격격이라고 하죠. 체언이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임을 나타나던가. 근데 체언이 뭔지를 못하는 밑에다 또 적어놨어요. 체언, 몸체자, 말씀원이에요. 명사, 대명사, 수사는 이걸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언이 있고 체언이 있어요. 용언, 동사, 형사 이런 거,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용언이고, 이 체언이라는 건 형체를 가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언이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목적어임을 나타내거나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A씨는 다음 접변, C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다음 접변인 거죠. D로 된 거죠. Accusative는 이거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리킨다는 뜻인데 어렵게 뭐 caus로 하게 되면 어려운데, 그 행동을 원인이 되게, 그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cause는 여러분이 우리가 대의 그럴 뜻으로도 쓰는데, 여기서 cause는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게 그놈을 뭐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의 원인이 되게 한다.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다만, 라틴어는 격이 발달된 언어예요. 발달된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사에도 이 격이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격, 이 accusative 라틴어 배우게 되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accusative. 그리고 이 라틴어 문법을 차용한 영어는 제법 격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말은 뒤에 목적어라면 이 정도를 사용하는 거죠. 라틴어의 대격은 직접 목적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를 사용해서 행동의 대상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격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격은 동사의 목적격이다.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accusative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체언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역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수여 동사 그러죠? 줄여자잖아요. 줄여. 수여 동사 그러죠. 이거 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러버 따위, 즉 라틴어에서도 유러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프랑스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스페인어, 이거 다 라틴어 출신인 거예요. 라틴어의 갈림이 크게 세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러버라고 보통 얘기는 하죠. 그런데 물론 영어하고 독일어 조금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이 다레가 주다의 뜻이죠. 여러 번 배웠죠. 그래서 다트는 t가 붙었으니까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케이스에서 다티브 쓰니까 이게 주는 격이다 이런 거죠. 카수스가 케이스예요. 그리고 주는 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는 대상을 만드는 격이에요. 근데 그냥 게 아니고 간접 목적어죠. 뭐뭐에게 줄여 자격격. 그래서 역격은 간접 목적어를 만드는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는 to를 사용하지만 라틴어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명사의 뒷부분에다가 우리말처럼 쓱 뭐를 바꾸면 역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역격이라는 것 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자, 부사적 대격이냐는 뭐냐? 저는 이 부사적 대격이라는 용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쓰기를 안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 앞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대격이 뭐라 그랬죠? 동사의 목적어도 되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도 대격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대격 앞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을 생략되다 보니까 마치 부사적 대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부사적이라는 게 또 뭔지를 모르잖아요. 말을 몰라야지. 자, 그러면 더 읽어보기로 하죠. The book is on the table. 옛날에 문해형식 배울 때 이런 거 문해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이거 대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전치사 플러스 구구조 문법이라고 그러죠. Phrase Structure Grammar라고 얘기해요. 현대 문법이죠. 구구조 문법. 맨날 NP, PP 맨날 쓰는 거예요. 수용도를 쬐따만하게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항상 이건 전치사고예요. Prepositional Phrase라고 해요. PP예요. 무조건 전치사고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on the table이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The book is. 여러분이 the book이면 그 책은 존재한다요. 있으니까 더를 붙였죠. 없는 걸 어떻게 더를 붙여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 책은 존재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is는 equal 관계를 나타내잖아요. equal 관계. The book is large 그러면 책이 큰 관계로 equal인 거고요. 이거는 위치 관계로 equal인 거예요. carpal verb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위치상의 equal 관계로 주격 위치보. 이럴 때 이 주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주격보다 그러는 거는 주어와 관련된 이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물론 주어니까 주격 쓰지만 그것도 주어라고 다 주격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옆에 정동사만 있어야만 주격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격이라고 했을 때는 주어와 관련된이라는 뜻이에요. 주어와 관련된 위치 보호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장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John put the book on the table은 이거는 여러분이 John put the book만 갖고는 문장, John은 책을 놓았다 만 갖고는 문장이 영어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어디에 놓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장이 완전해지지 않고요. on the table이 따라야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목적격이라는 건 목적어와 관련된 위치보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 book is on the table은 주격 위치보호고,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John put on the coat 그러면 이제 5--1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5형식인데 5형식에서 하나가 생략이 된 거죠. put the coat on 그렇게 써도, put the car on 이렇게 써도 되고요. put on the car, put on the book 이렇게 써도 되는데 아무튼 the table이 몸이 빠진 거죠. 코트를 몸 위에 넣는다. 그래서 이제 5-5-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렵잖아요. 아무튼 이걸 목적격 위치 보호라고 해요. 그런데 탐 키스 메리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탐 키스 메리 아주 쉬워요. on the table 쓰면 탐 뽀뽀 메리만 갖고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on the table은 있으나 마나 우스운 애들이죠. 테이블 위에서 뽀뽀를 하나 얼마 좀 웃겨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갖다 놨어요. on the table이 없어도 톰 뽀뽀 메리로 문이 성립하는 거예요.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므로 위치보호라고 하지 않아요. 전통 문법 트래디셔널 그래머즈 지금까지 쭉 해온 거 on the table을 대어라는 부사로 하나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부사 또는 부사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on the table을 부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사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현대문법은 무조건 다 전치사구라 그랬죠. 형태상으로는 이걸 부사구로 동사에 붙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adverb, add는 저번에도 얘기했자면 to잖아요. 동사에 to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adverb 동사에 붙는 게 부사예요. 그 다음에 adverbial 이 뒤에는 발음을 잘 안 해도 되는데 adverbial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부사적 어구 부사 상당어다라는 소리도 쓰는데 부사 동사에 붙는 그 부사 비슷한 어구란 뜻으로서 부사적 어구란 말을 사용해요. 부사구. 자 그러면 they walked for 10 miles 10마일 거리나 시간을 나타내면 원래 전치사 for를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 for가 생략이 되잖아요. 성략이 되면 그러면 원래 for가 있을 때는 이게 부사구처럼 보였던 거죠. 부사구는 아닌데 부사처럼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대격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격인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쓰이는데 부사처럼 쓰인다 그런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대격인데 즉 전치사의 목적격인데 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부사적 대격이란 말을 쓴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이제? 아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부사적 대격이다라는 소리를 몰라갖고 평생을 몰랐어요. 이거 제대로 이해한 때는 한 10몇 년 걸렸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즈음이야 좀 알게 된 거죠. 참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의미에서 부사적 대격이 라틴어 accusative까지 알아야 되는데 accusative 전치사가 생략인데 제가 이거 쓰기 싫어하는 건 전치사가 생략되었다. 명사가 전치사 생략된 데 쓰인다 그러면 되지. 뭘 이걸 부사적 대격을 이 부사적 대격이다 이런 말을 쓰냐 이거죠. 뭐가 생략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부사적 대격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아요. 자, they walked 앞쪽에다 퀘스천 마크를 쓴 건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문해 형식을 갖고 있는 책들이 한 3-4권 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해 형식을 분류해요. 전통 문법부터 시작해서 현대 문법도 있고 또 결합가로에서 밸런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결합가로서 해서 문형을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자 우리가 워크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혼자만으로 문장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인 거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문장이 너무 가벼워서 좀 의문시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걸었다. 뭐 그래서 안 걷는 사람 있어? 다 걷지 그러는 거죠. 최소한도 slowly가 있어야 빠르게 걷는 게 아니고 fast가 아니고 slowly 같은 게 붙어야 그래도 괜찮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they walked but not ran인 거죠. and not도 있지만 but not that 흔하죠. 예, 걸었다 뛰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도 붙기로 해야 등위 구조를 이루면서 그래도 조금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slowly 같은 건 부사하고 문의 필수적인 성립 요소는 아닌 거예요. 다만 주어 자동사라고 해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을 보죠. Her blouse is formal color. 예, 정장이었다는 거죠. 정장 컬러였는데 브라우스는 컬러가 but was open three buttons예요. was open B 플러스 형용사죠.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three buttons니까 세 개의 단추만큼이라는 거죠. 이게 거리나 공간을 나타낸 전치사를 쓴다면 원래 for three buttons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보어로의 형용사에는 open이 따르고 이 for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갖다 놓지는 않았는데 예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for three buttons가 되는 거고 이 전치사가 생략되면서 three buttons가 부사적 대격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치사 for가 생략됐다라고 하면 더 쉬운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렵죠? 그 다음에 he is missing three other teeth가 되는데 he 리프가 근데 그가 알린 바 extracted prior to 그가 투옥되기 전에 뽑은 이빨 3개가 그는 없다고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상태를 표시하고 상태 표시의 진행형이다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럴 거 아니야. 뭐 왜 진행형 상태를 표시해 동작을 표시하지 그러죠.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요. 동작이 있어야 동작 이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now예요. 근데 여기가 과거 시점이에요. 근데 여기 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팔을 이렇게 걷어올려가 코트를 입고 있어요. 근데 동작이에요. 하나의 동작이면 옷을 입었다. put o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습으로 잡힌 거죠. 요 짧은 기간이지만 옷을 입는 요 짧은 시간을 순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요 사이를 요걸 딱 미분을 때려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뭐라는 거죠? He was putting on a coat. 그러면 코트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동작이 있는 건 진행형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where는 달라요. where는 또 동작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음이 나 있는 것도 where고요. 뭐 where는 많아요. 그러면 where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과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요. 그는 무슨 평상시에 옷을 이런 옷 저런 옷을 입었다는 건 몰라도 이렇게 긴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잡는 거예요. 상태가 쭉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를 순간적으로 바라보니까 빨강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 모습으로 잡는 거예요.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것은 상태를 모습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푸돈을 진행형으로 쓸 때는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었고 he was wearing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그러면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상태 표시의 진행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빨이 3개가 없는 상태였었다 이런 거예요. 상태를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시겠죠? 레전드 해석일 때 소문에 따르면 이트는 가목적어 대절이죠. 불법자인 무법자인 제시 제임스는 was missing a finger죠. 손가락 하나가 없는 상태였었다는 거죠. miss는 타동사인데 다만 요거는 상태예요. 손가락이 하나 없는 모습으로 잡혔다 그런 거예요. 어쩌나 타동사의 목적어예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대격이 따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동사의 목적어도 대격, 전치사의 목적어도 대격인데 이건 전치사가 아니고 당연히 타동사의 목적어인 대격이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뭐가 붙을 일이 없다. 여기 전치사가 붙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대격인데 왜 또 전치사의 대격을 쓰냐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 어려워요. 쉽게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걸 열나 어렵게 만든 거죠, 사실. My son is 6 months. 내 아들은 이제 19개월이고, he is missing 3 fingers on. 왼손에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상태 표시의 진행형인 거죠, 이것도. Mrs. R분이 말하는 거죠. I just talked him. 방금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he's missing 3. 과제 3번 빼면, R이 하는 거죠? 이거 선생님이네요. R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걔하고 얘기해봤는데, 걔 숙제 3번 빼먹었어요. Yes, he has that type of behavior. 종종 그런 행동 해왔지요. 그러니까 그 성적이 C-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인가 봐요. Ms. S가 말하는 거죠. He is great. 현재 B-예요. 80% 안에 드는 거죠. He is not missing any work. 숙제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요. Only one late assignment죠. 과제를 한 번 늦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본문에서 Did you just say he was missing a finger죠. 여기서 for를 쓰면 안 되죠. 이거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대격이니까 여기 전치사 for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상태 동사고요. 상태 진행형인 거예요. 상태 표시 진행형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C와 E는 전치사가 있어서 안 되고요. 진행형을 사용하니까 D도 곤란하고 어미스는 틀린 거예요. 자, 올라가죠. 거꾸로 다시 쭉 올라가서 마저 하죠. 여기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거의 뭐 다 한 것 같은데 여기 어미스가 있죠. 이건 나쁘게 정상이 아닌, 여러분이 어라고 하는 건 on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sleep 그러잖아요. 그럼 on sleep이 어로 바뀌면서 단어가 붙은 거예요. 미스가 난 인간이에요. 나쁘게 정상이 아닌 이런 거예요. 플러스 on이죠. 이 미스는 게르마닉 어원이에요. 우리가 미션 임파서블 할 때 미션 보내는 거 미테레에서 온 그 라틴 어원이 아니고 미스는 게르마닉 어원이에요. 오리지널 영어라는 거죠. 게르마닉 어원이라는 거죠. 미스는 전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데몰리션, 옛날에 무슨 데몰리션 맨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파괴, 분쇄, 폭파, 폭격 이런 건데, 몰레스가 매스, 질량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뭘 배우죠? 제가 화학을 잘했어요. 물리하고 화학은. 여러분이 제 자랑 같지만 제가 물리하고 화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예비고사 시절이죠. 여러분은 학력고사지만 예비고사 시절에 물리화학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생물하고 지학 너무 못했어요. 두 개는 잘했는데 생물 끔찍했어요. 지학도 끔찍하고요. 선생님들도 뭐 학교 선생님들도 맨날 땡땡이나 치시고 별로 안 가르쳐줬어요. 아무튼 몰이니까 몰도 일종의 매스 질량 이거 파괴하는 거죠. 프로디스는 여러분 올라가죠. 또 프로저블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럴듯해 말이 칭찬할 만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잽은 찌르다 이 뜻도 돼요. 원래 잽을 매기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올라갑시다. 더 올라가면은 그래도 진짜 우리 올라가서 다시 해보죠. 자, 그러면 오픈과 부사적 대격. 오픈이 형용사잖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 원래 for 같은 게 있는데 안 쓰고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부사 역할을 하는 목적격이 되었다 그런 거죠. 전치사가 생략된 부사 같은 대격 목적격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missing은 원래 missing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목적어로서의 대격이다 목적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상태 표시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죠. 자,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He jabbed the tire iron error. 타이어 교체 레버 같은 거예요. 막대기를 그녀에게 푹 찔른 거죠. under his 셔츠 아래로.
푹 찌른 거죠. 실제로 찌른 거 아니죠. 셔츠 밑으로 해가 마치 총처럼 이렇게 찔렀다는 거죠. 앞으로 쭉 찌른 거예요. half inch wide. 옆으로 반 인치고요. 길고 아주 똑바랬고 it looked plausible. 그럴듯했다는 거죠. 칭찬할 만했다. 총으로 보였다는 거죠. She stared at it in shock. 놀라서 쳐다봤다. face to face. 2feet, 2feet 떨어져 갖고 대하고 보니까 she looked thinner. 더 말라 보이고 older than she looked on television 스크린에서 보이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다. There was fine lines all around her eyes. 눈 주변에는 온통 가는 주름이 있었다. full of makeup. 메이크업이 완전히 돼 있었다. But she was very beautiful. 화장을 했지만 아주 아름다웠다. She was impossibly perfect feature. 특징이 아니고 얼굴의 특징은 용모죠. 완벽한 용모였다.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목모였다. bold. 딱딱 각이 지고 말이요. 그리고 쌩쌩하고 각이 진 얼굴이야. larger than life. 이건 좀 문제를 좀 어렵게 냈죠. 그냥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바로 떠오를까요? Like most TV people. 대부분의 TV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앵커 정도 되면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larger than life가 되는 거죠. her brows에는 포물 정장이었지만 was 그 다음에 B에 뭐 들어가는 거죠? 3 buttons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prim and sexy. 깔끔하고 섹시했다. 동시에. 옷 입은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내려가서 여기 보면 빈칸 B에 들어갈 것은 뭐냐 그랬는데 오픈이 들어가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for를 빈칸 B에 들어가게 이건 포만 갖고 안 되잖아요. 형사 오픈이 있어야지 포만 갖고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여러분이 오프닝은 안 되냐 이거죠. 오프닝은 여기 B, C는 오프닝, D는 오픈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지금 was 다음에 무슨 뭐 이런 게 나왔는데 형사가 쓰여야지 이건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the door opened가 되면은 the door opened quickly 그러면 그 문이 획 열렸다는 거예요. 이런 건 middle verb라고 해요. 중간 동사 중간태라고 해요. 동작이 있어서. 근데 the door got opened가 되면은 그것은 열려졌다는 거예요. 열려짐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타동사이고. 그 다음에 오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획 열렸다. 스스로 열리는 거. 그런 거는 중간태라고 얘기해요. 자세히 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되든지 중간태가 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일단은 뭐가 있죠? 여기 앞에 was가 있잖아요. was. 다음에 오프닝이 나오게 되면은 중간태가 돼야 되는데 뭐 열리고 있는 중이다라든가 여기서 맞지가 않고요. 수동태도 맞지가 않아요. 따라서 오픈이 답이고 2번은 동사가 없으니까 아예 안 되죠. 그래서 B가 he was open 3 buttons예요. 물론 phone은 어떻게 된 거죠? phone은 생략이 되면서 이렇게 phone은 생략이 되면서 공간을 나타내는 거 단추 3개만큼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열린 것의 거리를 나타낼 때 3 buttons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영어 회화를 한다 표현을 하다 그럴 때 오픈, 그리버를 이렇게 하면 쉽죠.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겁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는 for가 있었다는 걸 알면 쉬운 거죠. for가 있는 걸 알면 쉬운데 이런 거 참 어렵죠. 더 내려가죠. 이번에는 빈센트 스펙터. 요즘 유령 유명하죠. 유령 빈센트 스펙터는 was born and raised in California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 Joined the army age 19살에 군대에 들어가서 quickly showed aptitude 적성을 보였다. explosive work 폭발물들의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저런 폭발물을 다 하기 때문에 explosive 복수형을 쓰면서 여러분이 weapons factory 그러기도 하잖아요. 이것도 복수형으로 조법상 조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어요. 폭탄 일에 아주 적성을 보였고 was trained in demolition
그래서 폭파부에서 훈련을 받았다. So action in Grenada와 파나마에서 전투를 목격했고, that's where he lost his. 그래서 거기서 그는 손가락을 잃어버린 거죠. 이건 하나의 사건인 거죠. Trying to, these are 뭐 terrorist, 테러 분자의 그 폭탄을 해체하려다가, at that point, 그 순간 he could have retired. 부상을 이유로 은퇴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더니, wait, 잠깐. Did you just say he 어쩌고 저쩌고 핀 거예요. That's right. 어느 손이요? left. 왼손인데 왜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이렇게 됐는데, 어미스는 전혀 맞지가 않고요. 자, 여기는 이 missing이 진행형이 쓰이는 것은 훌륭한 거죠. 그런데, D번은 진행형을 안 써서 안 되는 거고요. 2번은 for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타동사인데, 타동사, 목적어가 따른 목적격으로 나오는 거고, 뒤에 목적어로서의 대격, 즉, 목적격 대격인 거지. 전치사의 뭐 대격은 아닌 거죠. 그래서 C번도 was missing for 때문에 안 되는 거고, B번이 답인 거고, 상태동사로서 상태 표시 진행형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답인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왔을 때 아무런 도움, 밑에 해설 보지 않고 이런 게 착착 보고서 이게 무슨 말로 됐냐면 네이티브겠죠, 사실. 근데 네이티브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딥다 못해요, 얘네들. 네이티브라고 이런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잘 못해요, 설명을 잘 하면 좋은데, 네이티브는 저만큼도 설명을 못해요.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지만 제 설명이 더 그래도 이해가 되는 설명이에요. 네이티브는 이땐 이렇게 쓰는겨 그러면 뭐 하는데, 예, 여러분 진행형을 왜 쓰는지 얘네들이 뭐 이런 거 설명 못해요. 아유,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 참 부사적 대격.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은 소리인데 학교 선생님이 부사적 대격이다 그러는데 과연 알고 가르쳤을까? 제 생각에는 뭐 절대 모르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대격이라는 의미를 부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쓰였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사를 대신하는 대격인가? 목적어 대격이라는 말은 쓰지도 못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를 다 전치사의 대격, 동사의 대격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